반갑습니다. 장중입니다. 사모님 그 스케일상 그때 직교본 하로는 한두 정도만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끝을 낼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 예상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또한 아니 될 것 같으면 즐겨야 되겠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은 해야 된다는 것이 또 마음속은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나 어떤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읽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앵무새라고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들 오늘 주제는 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에서 놀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토론도 하면서 작은 정성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 동영상을 두세 개 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내 제 속보에서 다 확인하셨듯이 전날에 일어난 통원버스 차량 퇴근길 사고입니다. 계속 한번 넘겨봐 주시죠. 요거님은 그 중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육교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디뎌가지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 굴러서 사망한 경우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보면 보행중 면허로 추락이라고 하는데 참 그림만 봐도 좀 끔찍하죠. 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생각외로 이 맨홀이 안에 구멍이 좀 뚫렸었는데 이 안에 떨어지면은 머리를 부딪혔으면은 분명히 내진탕일 거고 아니면 목뼈가 부러지든 기본적으로는 상체 쪽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큰 중대재해 그런 느낌. 여러분들 집중력을 조금 강하기 위해서 또 동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끔찍하던데. 하나 더 볼까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걷거나 또 통화하고 음악을 듣느라 정신이 팔려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1년에 1,300명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10대나 20대가 시간은 잠시 뒤인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로 불쑥 걸어 들어오자 차량과 부딪혀 넘어집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다른 남성은 신호등이 바뀐지도 모른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바람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모습은 쉽게 목격됩니다. 화면에 정신이 팔려 신호가 바뀌고도 한참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주변 인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갈 때는 이렇게 다 골목골목 걸으면 주변 차 갑자기 훅 들어올 때 모르고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일명 수범비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해 평균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등교나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이하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휴대전화 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5걸음 이상 걸으면 휴대전화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는 청소년 전용 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스스로 도로를 걸을 때는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오늘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머릿속에 딱 정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냉시만은 이게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거리를 걸어갈 때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걸어가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뭐 궁금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적으로 내가 몸에 안 배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 사용 보행 중에 시청하면서 사고 난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전만은 네, 저도 여행 중에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 안 했습니다. 그저 주머니 혹시 한쪽 손 넣고 걸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불안전한 행동들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수의 어떤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다시 한번 그 처음에 띄웠던 이 창에서 보여다시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 주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점이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뜻의 의미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요 창을 맨 처음에 떴던 창을 제가 한번 더 올려봤습니다. 이 어떤 강의 설정의 목적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전파라는 예방의식 강화하는 것으로서 보통 보면 휴대폰은 지금 뭐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보면은 뭐 10대 그 몸이 불편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손꼽히는 그런 천연 기념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사모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서초구에서 어떤 명명에 있던 명가나 있는 어떤 지식층에서는 아예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 자제분들한테 휴대폰을 아예 지급을 하라고 주지도 않는다 그러는 또그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들은 휴대폰이 그 자제분들의 주머니에 있어야만이 그 자제분들의 움직이는 동향이라든지 또는 급하게 연락이 있어야 될 것이 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뭐 미아라든지 이런 찾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뭐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느 방법이 옳은지는 각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토대로 삼아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정에서 규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휴대폰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서론적으로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신체적 특징, 본론적으로 보면은 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사례,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결론은 나중에 사회적 개선 및 개인적 개선 사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 명서 나눠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리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제가 새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보면은 이렇게 참 좋은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또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또 나쁜 점이 항상 동반되는 게 우리 사회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게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일본의 뭐 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있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지만은 또 뭐 3번에 가정에 이렇게 가보면은 소통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식사 시간 이외에는 전부 뭐 돌아서면 그냥 남처럼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고들 앉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족 간에 대화의 단절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또 가족 부부 간에 어떤 대화가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불신이 일 수 있고 또 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봤더만은 보통 이러한 내용들이 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이래 있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위험 잠재 요인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31.2%. 이 부분은 아찔하게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 또 조사의 굉장히 기준이 높네요.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 인구의 전체를 봤을 때 6.8%가 이 사고가 난다 그러니 이건 정말 오늘날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가. 그래서 뭐 봤을 때 이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은 없지만은 또 의학 지식이나 이런 뭐 과학적인 이런 근거는 없지만은 내용을 뒤져보고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그 단점들과 그 문제점이 이렇게 있네요. 보행 중 차량 소리 인지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 또는 문자 메시지 혹은 게임을 할 때의 어떤 인지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단기 품질관리팀의 원성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우리 유정훈 반장님 참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정년이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조장 직책으로 이제 오늘 이런 교육에 처음 참석하고 했는데 이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효성정보 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좀 많이 들려거리는데 좀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을 시작하겠는데 혹시 여러분 저 성원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 성원비 뜻이 무슨지 아시는 분 혹시?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좀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까 동영상에 보였다시피 횡단보도라든지 길거리에서 다른 데 집중 하나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앞에 동영상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가다 보면은 좌우 이런 상황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걸 성범죄라고 그러고요. 이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생기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저희들 세대라고 해야 되나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다 더 찼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10대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안구 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세대들 보면은 한 40, 50대는 돼야 이런 증상들이 병원에 가면 진단받고 했는데 요새는 전부 다 보면은 10대들 이런 아들 쪽에서 이런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이제 그 조사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은 건데 앞에 뭐 동영상이 다 나와가지고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거는 안전사고 연령이나 비중이 20대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 위험성이 보면은 스마트폰을 보고 뭐 좀비처럼 걸어가다 보면은 인지 거리가 40~50% 감소되고 시야폭이 많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행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러면 사고 위험이 한 76%나 증가해요. 여기도 스마트폰 사용 시 위험성 보면은 보행 중에 지금 일어난 일을 갖다가 지금 분석해 놓은 건데, 내가 이 횡단보도 건넜을 때 그러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폰을 보고 건너면서 안 보고 걸을 때보다 평상시 시간 차이. 아무래도 보고 걷다 보니까 시간이 늦게 걸을 거고, 신호등 지나가는 처리도 더 빠르게 늦을 거고, 횡단보도 시 좌측 확인, 좌우측 확인량도 적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아마 이 포켓몬 이거 사고 이거는 지금 시대는 아닐 겁니다. 맨날 저 회사에도 아니지만 조금 옛날에는 포켓몬 잡는다고 휴대폰 가지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나도 이거 뭐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애들이 막 이렇게 잡아서 다니더라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고 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스마트폰, 초등학생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별 아차 사고율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해 놓은 건데, 사고율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생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시 최대 15% 사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은 환자는 물론이지만 진짜 아까 다른 분들이 여기 배낭길 일조 쪽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지금 온 집안이 다 심하게는 이게 사망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심지어 10대나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사망 사고 나면 그 집안 진짜 풍지박수 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존 품질관리팀 자업시험마에 근무하고 있는 조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좀 퀴즈를 준비했는데, 퀴즈를 준비한 이유가 저도 조금 높아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직장님 죄송하고요. 직장님께서 뭐 다른 조 할 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서로를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했는데 계속 강조를 너무 하시더라고요. 본론에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직장님께서 너무 좀 잘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같이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사용도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보행하면서의 사고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면도로 아시죠? 이면도로 중앙선이 정확하게 좀 구분되지 않는 차가 양쪽에서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서의 보행법 퀴즈입니다. 좌측 보행을 해야 될까요? 우측 보행을 해야 될까요? 상품 뭡니까? 선행 상품이 있습니다. 우측 보행. 우측 보행. 좌측 보행. 제가 배운 좌측 보행. 그래서 보행을 하면 안 되죠. 보행은 하면 안 된다. 네, 보행. 밖에 그럼 나오면 안 되네요. 좌측 보행. 양측 보행. 우측입니다. 건물 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일단 정답은 좌측 보행입니다. 이면도로에서 도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우측인데 이게 우측 보행을 하게 되면 사고율이 2.5배나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교통법 현행법상에는 저희가 보행 시에는 원칙이 우측 보행입니다. 우측 보행인데 보도가 있거나 이럴 때는 우측 보행인데 없는 데서는 차가 오는 것을 마주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다.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세상에 이런 1위 저희가 지금 오늘 뭐 이제 고령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고령자가 되실 분도 계신데 지금 고령자 교통사고의 원인 1위가 뭘까요? 고령자 무단횡단? 무단횡단 운전미수. 무단횡단 원래 까잘 안 하려는데 까잘이 없어가지고 네, 정답은 무단횡단입니다. 보통 그렇게 지금 고령자분들이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부모를 보실 때 그때는 사실은
차량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뭐 차가 있더라도 뭐 차가 피해 가겠지. 보통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또 지나왔고, 그리고 이런 또 교육을 또 많이 못 받으셨죠. 그래서 보면 지금 뭐 넓은 뭐 8차선 도로도 사실은 뭐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인지가 조금 아직 교육이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단횡단, 저도 아까 점심 먹고 오는데 맞은편에 경찰서가 있는데도 오늘 한 분이 그냥 무단횡단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단횡단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한 2분, 3분 좀 더 걸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데로 가서 하시는 게 몇십 년 빨리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은 많은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발 보행자 바닥에 신호등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 노란 발자국, 그다음에 음성 안내, 그것도 좋죠. 뭐 몇 초 남았습니다. 파란 녹색 보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뭐 이제 보행자는 보행자지만은 지금은 이제 또 차 같은 경우는 우회전 요즘에 사고 방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회전 신호등 설치 뭐 이런 것도 점점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지능형 CCTV를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시간을 계속 연장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상이 바뀌면서 뭐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게 되면 저희가 그 좋아지는 지능들을 저희는 도움을 받는 거고, 그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보행 중 주의 사항으로 보행자 안전 수칙 첫 번째, 신호 대기 중 스마트폰 보지 않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지 않기. 그리고 요즘에 근데 이어폰도 조금 뭐 볼륨으로라든지 뭐 등등 나옵니다. 외부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거. 또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어, 보행 3원칙 해가지고 뭐 교차로나 이런 데서 일단 쓰고, 그다음에 주위를 보고, 그다음에 걸어간다. 그리고 승온비 예방 어플리케이션, 아까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한 5발자국 걷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이제 운영이 안 되게 하든지 뭐 스쿨존 이런 데서 차단이 된다든지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뭐 애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좀 설치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잘 사용을 해서 적이 되지 않도록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반드시 지키자. 제가 한 선창을 할게요. 같이 좀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교차로 보행 시 서다, 보다, 걷다. 교차로 보행 시 서다, 보다, 걷다. 그다음에 벨소리 증후군, 유령 진동 증후군 예방. 벨소리 증후군, 유령 진동 증후군 예방.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등 예방. 안구 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등 예방. 네, 감사합니다. 벨소리하고 유령 진동 증후군은 요즘에 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고, 소리가 나지 않는데 전화가 오는 것 같이 느끼고, 진동도 없는데 진동이 오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건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